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비롯해서 로봇, 자율주행차,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죠.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서 디지털 기기의 성능도 높아지다 보니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2016년에 있었던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알파고에 사용된 메모리 반도체의 개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당시 알파고는 300여 대의 기업용 서버를 결합해서 만들어졌고 1202개의 중앙 처리 장치와 176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 그리고 103만 개의 메모리 반도체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낮게 잡아도 170kW 정도라고 하네요. 알파고가 뛰어나기도 했지만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알파고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알파고 이후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수많은 곳에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역시 수요가 급증하게 되겠죠. 필요한 전력량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와 똑같은 바둑을 두면서 20W 정도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알파고가 소모하는 전력의 8500분의 1 정도죠. 그리고 100만 개의 반도체 없이 두뇌 하나만 필요했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 것이니 오리지널 두뇌를 따라오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인공지능의 새로운 전성기를 가져온 것으로 딥러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 두뇌의 신경망을 소프트웨어로 모사해서 만들어진 기술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를 인간처럼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차세대 반도체 뉴로모픽 칩입니다. 뉴로모픽 칩은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반도체를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사해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두뇌의 신경세포를 영어로 뉴런이라고 하고 모사하는 것을 영어로 몰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되는 반도체를 뉴로모픽 칩이라고 하죠.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은 연산을 하는 중앙처리 장치 CPU와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죠. 1 더하기 1을 하려면 먼저 이번에 할 일은 더하기야. 앞에 수를 가져와. 뒤에 수를 가져와. 그리고 이 둘을 더해. 결과를 기억해. 처럼요. 이것을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합니다. 연산장치와 저장장치가 별도로 존재하는 데다 한 번에 하나씩만 가져와야 해서 대규모의 정보를 처리할 경우 필연적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명절 귀향길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부근이 되면 나가려는 차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차가 막히게 되죠. 이런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컴퓨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두뇌는 연산을 하는 뉴런과 기억을 하는 뉴런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또 정보를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지도 않죠. 1000억 개의 뉴런과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100조 개 시냅스의 초병렬 구조가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억합니다. 신경세포수와 시냅스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 순식간에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눈, 코, 귀, 입, 피부 등 다양한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방대하고 무질서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 빠르게 추상화하고 이를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사고할 수 있는 거죠. 뉴로모픽 칩 구조도 트랜지스터나 셀이 아니라 인간 두뇌 신경세포인 뉴런과 시냅스를 모방해 만들어졌습니다. 뉴로모픽 칩 코어 안에 뉴런의 역할을 하는 소자와 시냅스 역할을 하는 메모리가 함께 들어있고 이들 코어가 서로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이러한 인간 두뇌 작동 방식을 모사한 뉴로모픽 칩은 정보를 사건 단위로 받아들여서 이미지, 영상, 소리 등 다양한 패턴의 데이터를 하나의 반도체에서 연산과 저장, 학습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 소비량도 크게 줄어들죠. 자율주행, 실시간 얼굴 인식, 문자 번역,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로모픽 칩은 만능 칩은 아닙니다. 사람도 여러가지 종류의 일을 하듯이 뉴로모픽 칩은 아주 많은 데이터를 일시에 처리해 의미를 찾아내는 일에 적합하죠. 반면에 논리적인 추리를 한다거나 계산을 하는 일 등은 기존의 폰노이먼 방식의 컴퓨터로 처리하는 게 적합하겠죠. 뉴로모픽 반도체는 이처럼 특수한 영역에서 활약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두 분야의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
정말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뉴로모픽 칩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주로 시각, 촉각, 후각과 같은 사람의 감각기관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입니다. 뉴로모픽 반도체의 특징 중 하나는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스스로 학습한다는 점인데요. 하드웨어가 스스로 학습하면서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죠.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많은 연구기관에서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키스트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커미온이라는 나노스핀 구조체를 이용해서 뉴로모픽 컴퓨팅 소자 기술을 개발했죠. 스커미온은 소용돌이 모양으로 배열된 스핀 구조체로 특유의 구조적 안전성, 나노미터 수준의 작은 크기, 그리고 생성과 개수 조절이 용이한 장점을 가져서 메모리, 논리 소자, 통신 소자 등 차세대 전자 소자에 적용하기 유용하다고 합니다. 개발된 인공 시냅스 소자를 이용해서 손글씨 숫자 패턴 인식 학습을 진행했을 때 90%의 인식률을 보였다고 하네요. 기존의 인공 시냅스 소자는 이런 인식률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만 번의 반복 학습이 필요했는데 스커미온 기반 소자는 15,000번의 학습으로 90%의 인식률을 달성했고, 이를 통해서 전력 소모를 10배 이상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뇌 신경세포만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인공신경섬유 소자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 소자는 뉴런과 시냅스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어서 이 소자들을 연결하면 신경망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인공신경섬유를 엮어서 100개의 시냅스로 구성된 인공신경망을 제작했고, 음성인식 학습을 진행한 결과 88.9%의 인식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재료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와 유사한 수준의 초저전력에서 초고속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맴 트랜지스터 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 나노 소재를 개발했죠. 연구팀은 이 소재를 활용해서 패턴 인식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94%의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뉴로모픽 반도체가 상용화되는 시기는 2025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시장 분석에 따르면 인공지능 반도체는 연평균 35%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하죠. 기술이 상용화되고 인공지능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면 그 이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하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뉴로모픽 반도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그 미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영상이 차세대 반도체, 뉴로모픽 칩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